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수년째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전 출자사에게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 이후 시와 전 출자사와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연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면세점 유치가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동두천 중소물류도매센터가 수년째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았던 전통 상인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비를 줄이고 공동 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국도비와 시비 등 36억 원, 여기에 상인 출자금 1억 원과 발전기금 2억 원을 합치면 4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물류센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육류를 포장하는 기계는 멈췄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저울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였습니다. 센터 곳곳에는 쓰다버린 집기와 가구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식자재를 보관해온 냉동 창고에는 조리 용기와 싱크대, 고장난 저울 등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마트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경쟁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운영 초기 농산물과 공산품, 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며 적잖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연간 5억 원이 넘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18년 1억 원의 매출을 끝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A그 마트가 서 물건을 받는다 만약에 뭐 3억 매출하는 데는 5% 인센티브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는 것만 가지고 수입이 발생해요. 물건만 많이 나가면.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지. 이처럼 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두천시는 여전히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청산을 통해 다른 용도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기부라든가 도에다가도 이게 의무목적 사용기간이 있어요. 10년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타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건지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도하고 저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중소유통 물류센터. 하지만 그 기능을 잃은 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전 출자사들의 1,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해 시와 출자사 간의 투자금 반환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출자사들은 항소심에서 의정부시가 투자금 2,148억 원을 돌려주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파산 책임이 전 사업자에게 있다며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 반환 금액을 1,720억 원으로 조정해 의정부시와 출자사들에 제시했고 의정부시와 6곳의 출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자사 중 이수건설은 항소심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는 이수건설과 약 150억 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영봉 경기도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을 유치하면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코로나19로 면세점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므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공연계의 시름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그저 버티라고 주문하는 게 최선일까? 어떤 대책과 대안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공연계에서는 시름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호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연계의 시름도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업소에서 일을 하는 그 연주인들, 이분들은 연주 그 자체가 생업이죠. 저희 의정부 예총에서도 연예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연주분과 회원들이 약 35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7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지금은 뭐 대리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 활동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인 외에도 연극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또 이제 음악협회 회원들, 무용협회 회원들, 또 국악협회 회원들 이 모든 분들이 무대 예술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문화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공연계를 더 이상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활기를 잃어가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공연 등 문화에 목마른 수요가 비단 예술인뿐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공연을 직접 하는 그 공연 예술인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공연 예술을 감상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공연의 그 수요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 예총에서는 음악협회와 국악협회 또 연예예술인협회가 공연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어떤 역전이라는 역전의 역사 앞 광장 또 공원 이러한 곳을 찾아가 가지고 이동식 간이 공연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요 저희 음악협회에서 찾아가는 행복 배달 콘서트 음악회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현재 공연장들이 공연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예총과 경기도 의회에서도 앞으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 지금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만큼 의정부 예총과 경기도 의회의 노력이 더 의미 있게 이제 느껴질 텐데요. 자, 이 힘겨운 노력에 고민이 참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 그 예술인들의 무리 없는 그 공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대면 이 영상 예술을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저희 예술 단체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외적인 그 위험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대면 맞춤형 공연 개발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비대면 맞춤형 공연은 일반적으로 유튜브 공연이 주가 됩니다. 일반적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자들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SNS,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공연 영상물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와 또한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이었습니다. 중복에 많은 시민분들 보양식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 개고기를 먹냐는 의견까지 찬반도 팽팽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 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그런 게 가축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제일 복이다. 보신용 아니야,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 찔찔하려고 어차피 그럼 그건 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가 오는 24일 작가 초청 온라인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의 저자인 서한정 작가가 20년 책 육아의 기적, 몸, 마음, 머리 독서법이란 주제로 진행합니다. 강좌는 온라인 줌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요.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평화광장 북카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교감을 주제로 우리 동네 예술축제 무한상상 아트캠프 행사를 이달 31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무한상상 아트캠프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에서 선정된 행사로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는 기존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온라인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